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부터 썸머타임이 적용이 되면서 이미 30분 전에 오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상황입니다. 자, 오늘 개장은 소비지표 호주에도 보잉사의 폭락 속에서 좀 혼조 출발한 상황인데요. 개장 이후 이제 앞으로 있을 시간에 대해서 시장 흐름까지 살펴볼 수 있는 신세계 오늘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난 금요일장에는 뉴욕 증시 일단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고용지표와 그리고 중국 쪽의 지표 혼돈 속에서 일단 5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간 상황입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로 5거래일 연속 하락세로 이어갔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번 주 시장은 소매 판매와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를 비롯한 다양한 지표 발표에 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신세계 시작하기 전에 소매 판매 지표는 발표가 됐는데요.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수치로 나온 상황입니다. 자, 이 결과가 오늘 시장에 어떻게 또 적용이 될지 오늘도 신세계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해외 선물 전략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장의 문을 열었고요.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과도 인사 나눠볼게요. 먼저 오늘도 전유진 캐스터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유진입니다. 네, 오늘 소매 지표가 발표가 됐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소식들이 또 나온 상태인데요.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미 개장을 한 이후입니다. 오늘 지표 발표도 있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한 주 지표에 대한 부분도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 전진 캐스터 통해서 들려드릴 외신 소식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오늘 함께할 마스터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은요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뵌 것 같네요. 네, 또. 반갑습니다. 네, 월요일입니다. 자, 요즘 장들 부업장이라서 매매하는 데는 별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단 좀 이제 큰 파동을 보기에는 그림들이 그다음에 움직임들이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침착하게 하신다면 앞으로도 꾸준히 좋은 수익도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이번 주 그림들 어떻게 될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다양한 시장 분석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출발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각 지표도 나온 상황 속에서 지금 소식들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리면은요. 미국의 1월 소매 판매 지표가 0.2%로 월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12월 기업 재고도 발표가 됐는데요. 월가 예상치가 0.6%였는데 예상치 좀 부합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0.6%로 나왔었던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개장한 이후 35분 정도가 지난 시각인데요. 먼저 현재 시세 살펴드리고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이슈 점검도 도와드립니다. 시세 보시죠.
네, 지금 개장을 36분 정도 지난 상황입니다. 앞서서 본장에서는 3대 지수 혼조세로 출발한 상황 속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상승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본장에서는 지금 다우지수 홀로 하락으로 이어가고 있고 S&P와 나스닥은 모두 0.69 그리고 1.05%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수 선물 쪽 다시 한번 보시죠. S&P 500 지수 살펴봅니다. 자, S&P 500은 지금 현재 0.48% 상승한 2,761.75포인트 선으로 강보합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물 쪽에서도 1%에 넘는 상승세인데 선물도 마찬가지로 0.94% 넘는 상승으로 7,097.25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유로FX 함께 보시죠. 유로FX는 지난주 금요일장에 반등에 성공이 됐고 현재 부근에서도 소폭 반등을 이어가면서 1.1254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0.13% 강보 합권이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지난주 금요일장 골드 오랜만에 1% 가까운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현재는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1,293.7달러 선으로 0.38%의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일도 함께 보시죠. 자, 오일 같은 경우 지난주 금요일장 아랫꼬리로 지지가 상당 부분 된 상황 속에서 종가는 56.04에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현재 56달러대가 지지가 되면서 1.48% 상승한 56.83달러 선으로 56달러 후반대까지 지지가 되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개장한 지 이제 37분의 시간이 지난 상황입니다. 일단 본장에서는 S&P와 나스닥, 선물시장과 마찬가지로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 나스닥이 1% 전후로의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S&P는 0.68%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서 개장 소식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잉사의 이런 좀 혼란 속에서 다우지수 홀로 지금 본장에서는 하락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많은 소식들 개장과 함께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전유진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외신 소식 정리합니다. 네, 외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제롬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인내심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인내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최근 자신의 인내심 발언에 대해서 금리 조정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기준 금리는 매우 적당한 수준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지만 문제가 있다면 브렉시트와 유럽과 중국의 경기가 조금 안 좋은 것이라고 꼽았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를 조금 상회하더라도 과잉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파월 의장을 조금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연준의 통화 긴축 정책이 미국의 경쟁력을 해친다고 또 발언을 했었는데요. 이런 비판 발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신을 해임할 권한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서 법에 명시된 4년 임기에 좀 충실할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오늘 소매 지표가 발표가 됐죠. 이제 조금 예상했던 것보다 좋게 나왔는데요. 예상하기로는 0.1%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지표가 0.2% 올랐습니다. 네, 예상치보다 좀 좋은 건데요. 이제 이 지수가 증시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레리 커들러 위원장이 미국과 중국과의 정상회담이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에 열릴 예정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요. 좋은 거래가 아닐 경우 중국과 합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북한과의 협상을 보면 이 발언이 조금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발언으로 보입니다. 실제로도 커들러 위원장이 북한을 언급을 하면서 북한의 사례가 중국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협상을 파기할 것을 예상하는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협상가인지는 좀 분명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좀 협상가적인 면모를 좀 부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은요. 미국 고용지표가 셧다운과 폭풍 후 여파로 예상치를 크게 벗어났습니다. 특히 비농업 부문이 예상치를 크게 벗어났는데요. 지난 12월에는 18만 명으로 예상을 했었으나 22만 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1월에는 16만 명으로 예상했으나 31만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2월에는 이제 18만 명으로 예상을 했으나 2만 명이 집계가 됐는데요. 이렇게 3개월간 예상치와 실제 집계치의 차이가 거의 35만 명에 달합니다. 이렇게 크게 차이가 벌어진 이유를요, 셧다운으로 첫 번째로 꼽았는데요. 지난 1월에 이제 고용 지표가 예상을 크게 웃돌았던 것은 셧다운 당시 이제 무급으로 근무를 해야 했거나 아니면 쉬어야 했던 사람들이 부업을 구하면서 고용 지표에 좀 중복으로 집계됐을 것 같다라는 그런 예상인데요. 또 셧다운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2월부터 사람들이 부업을 그만두면서 예상치를 크게 밑돈 것 같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요, 날씨인데요. 연초에는 날씨 때문에 좀 월간 고용이 전망하기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2월에는 1억 명에 가까운 미국인이 이제 좀 폭풍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제 실제로 미국에서는 좀 운전을 해서 직장에 가야 하기 때문에 날씨 영향을 좀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 지표가 이제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자 몇몇 전문가들이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좀 빨리 나타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또 다른 전문가들은 셧다운과 같은 단기적인 이유 때문이다. 이제 경기 침체의 징조로 보기엔 조금 섣부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이제 JP 모건 이야기인데요. 최근 금융시장이 좀 불안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이를 계기로 가파른 하락 장세가 펼쳐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호주 매체에 따르면 JP 모건이 이제 주식과 채권, 외환, 원자재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밸류에이션과 포지션 모두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증시가 좀 하락하는 것을 보면서 지난해와 같은 상황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우려를 하실 것 같은데요. 지난해도 연초에 시장이 좀 순항을 하다가 급락을 했었죠. 이제 올해도 작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좀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요. JP모건이 이에 대해서 좀 답변을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경제 성장과 기업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이제 정책이 나올 것이라면서 금융시장이 좀 악화되진 않을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금융시장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좀 뚜렷한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작년 급락에 비해서는 좀 양호한 수준이다. 가파른 내림세는 예상되지 않는다고 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예외적인 변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발언을 했으니까요. 이 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가요, 11주 만에 처음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향후 흐름에 있어서 이제 나쁘지 않은 징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리안 테트릭 이제 시장 전략가는요, 나스닥이 주간 상승을 멈춘 것은 경고 신호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볼 때 긍정적인 신호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나스닥이 출발했던 이제 1970년대 초반부터 쭉 살펴보면요. 이런 긴 기간의 연속 상승 이후 12개월 주기를 좀 보자면 상승을 보였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10주 연속 상승이 나타났던 횟수가 8번입니다. 8번 중에 7번이 그 이후에 상승세를 보였었는데요. 이제 내렸던 한 번은 기술주의 버블 때라고 합니다. 이제 상승 지수는 나스닥 같은 경우 평균 4.4%가 상승을 했는데요. S&P 500도 좀 비슷한 흐름을 보입니다. 8번 중 7번이 올랐는데요. 이런 연속 상승은 화랑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S&P와 나스닥도 이제 올해 하반기에 새로운 고점을 찍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왔습니다. 네, 지난 10년 이제 화랑장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이제 하락 때 좀 패닉과 공포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지금도 애널리스트들이 좀 가이던스를 급하게 하향 조정하면서 투자자들이 좀 다시 패닉에 빠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기저 이제 펀더멘털이 좀 여전히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러화 가치가 하락을 했습니다. 실제 이제 시장 예상을 좀 대폭 밑돈 고용 지표 때문이라고 좀 보이는데요. 또 유럽 중앙은행이 새로운 부양책을 제시를 해서 큰 폭 내렸던 유로화의 반등도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2월 고용이 좀 예상보다 훨씬 약했는데요. 이제 그러자 좀 달러가 낙폭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실업률도 떨어지고 예상보다 이제 임금 상승률은 좀 높았는데요. 또 고용 지수가 좀 약하게 나오면서 이를 좀 상쇄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달러가 약세 전망과 달리 강세를 좀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상대적으로 탄탄한 미국 경제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고용이 좀 부진한 결과가 나오자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좀 줄면서 달러 선호가 줄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투자자가 연준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여기에 유럽의 중앙은행이 비둘기파적인 로 이제 좀 돌아가면서 이제 유로가 좀 반등을 했습니다. 유로와 달러는 이제 전일 1.11달러대로 밀려났지만 1.12달러대를 다시 회복한 상태고요. 유로 달러가 예상보다 크게 반응했던 것은 이제 중앙은행의 정책이 성장 우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신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잠시 후에도 또 속보 들어오는 대로 또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주말 새에 나왔던 뉴스와 그리고 현재 부근에 나오고 있는 외신 소식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자, 또 하나의 또 가장 쟁점인 부분이 있죠. 바로 브렉시트입니다. 또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는데 유럽연합 EU 쪽에서는 영국이 브렉시트를 연기할 거면은 분담금을 더 내라라고 또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20조의 추가 부담을 좀 전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20조 원이 왜 이렇게 나왔냐라고 한다면 이제 영국과 EU 간의 이제 브렉시트 협의로 인해서 분담금, 이제 이혼 합의금이죠. 영국이 EU를 나올 때 내야 하는 그 금액에 대해서 일단 지난 11월 390억 파운드를 좀 추산을 했는데, 하지만 이 390억 파운드가 3월 29일까지에 대한 금액이고, 여기서 더욱더 추가적으로 EU 안에 남아있게 되다 보니까 20조를 더 내라라는 추가 부담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3월 12일인 내일 이제 합의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투표를 하게 되고, 이것이 또 부결이 된다면은 3월 13일에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투표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엔 또 부결이 되면은 3월 14일에 연기에 대한 부분을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번 합의안이 이전과 같은 내용일 것 같아서 이 합의안도 역시나 또 부결될 것으로 좀 가능성을 많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투표와 그리고 기한 연장에 대한 투표에 좀 무게를 많이 두고 있는데, 아무래도 노딜 브렉시트는 좀 서로 간에 각국이 피해를 많이 입다 보니까 이 기한 연장 쪽으로 많이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더 많이 남아 있는다면 20조의 추가 부담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 소식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선재 마스터님과 다뤄볼 이슈도 바로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이슈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S&P 500 3월물입니다. 미국의 2월 고용 부진 속에서 충격적인 좀 반응을 보인 상황인데, 하지만 현재 부근에서는 다시 반등을 이어가면서 시장은 어떠한 방향으로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부분 방향성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오일입니다. 4월물입니다.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속에서 가격대는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 현재 부근에선 다시 추가 상승하면서 56달러 중후반대가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두 가지 이슈 점검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 이슈인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같은 경우 지난주 금요일까지 좀 하락세로 이어졌었던 상황 속에서 현재는 지금 다우를 제외한 S&P와 나스닥은 상승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구체적인 전략도 세워볼게요.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운입니다. 자, 지금 지표가 지난주에 좀 부진하게 나왔고, 오늘 소매 판매에 대한 부분도 예상치 상회지만 예상치를 조금 수정하면서 어느 정도 상승 쪽으로 흘러가게끔 보이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분석도 이어지고 있는데, 자, 하방을 드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정확히 말하자면 혼주세고요. 여러분들 저번 주에 제가 와서 말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항생 2800, 01지수인지 10지수인지 잘 모르겠으나 얘네들 매도 본다. 그래서 저도 항생 같은 경우 얘네들 추가 매도를 본다. 그래서 금요일 날 급락을 먹었었고요. 그다음에 S&P하고 나스닥 저번에 얘네들 윗자리들 2820 지수, 그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 매세 매도 치라 그랬죠. 7220 지수에서 치시라 그랬죠. 아니면 얘네들 높인 다음에 정고점, 얘네들 막힌 애들이 있기 때문에 얘를 높이다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매도를 보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전반적으로 목표를 항생 같은 시간에 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수들 걔네들 목표를 끝냈고요. 그다음에 국내 선물
281.50 지지 못하면 270 구간들 테스트하러 간다 그랬죠. 걔네들은 273에서 반등을 줬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매도가 끝난 상태에서 매수까지 돌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얘네들 전반적으로 보면 이 정도의 보합 구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중요한 자리에 와 있는데 S&P가 좀 더 구간대를 건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S&P 2780 지수 금방 올 때까지 좀 더 기다리셨다가 매도 보는 게 낫고요. 이제는 매수 쫓아간 게 좀 늦었죠. 늦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선 관망하든지 좀 기다렸다가 다시 이제 되돌림을 보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2720 지수부터 2780 지수까지 보합 구간. 그러니까 앞으로 이번 주는 얘네들 보합을 주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80% 정도 된다. 그리고 나스닥도 이 정도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 구간에서 매도로 빠졌을 때 여기가 무너졌던 자리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7125 지수 부근에서 마무리가 될 가능성 보고 있고, 지금부터는 매수 쫓아간 그림은 아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그림들이 나올 건지를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반적으로 큰 기조는 얘네들 아래 구간들 보합을 띈다. 한마디로 매도가 끝난 상태에서 반등을 주고요. 추가적인 저가를 낮추기 부담스러워서 얘네들은 보합을 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분석이 잘못돼서 얘네들이 올라가더라도 고점을 높이는 그림보다는 이 내에서 앞으로 보합을 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얘네들 핵심 보합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 근처 매수로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는 익절한 상태에서 이제 그림들이 틀어지면 돌리려고 S&P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전주에는 국내 선물 매수를 잡을 때는 걔네들 기준, 그 다음에 매도를 칠 때는 항생 기준으로 잡았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부터는 S&P 기준으로 얘네들 이 구간들 막아내는 보합 형태의 배팅을 할 거다. 여러분들이 뭐 이해하기 힘드시겠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얘네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지수는 전반적으로 그림이 비슷하게 갑니다. 그 다음에 지수를 보실 때 여러분들이 달러 인덱스를 같이 보죠. 달러 인덱스가 지금 고가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등을 좀 주고 있긴 하나 달러가 강한 상태에서 지수들이 매도에 차익 반등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절반에서 지지를 뚫은 상태에서 얘네들이 배팅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눌러도 여러분들 우선은 좀 찝찝하다 해야 되나요? 여튼 얘네들이 눌린 구조들, 뭐 S&P 기준으로는 2753 지수를 뚫은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보합에서 가지고 노는 그림이지 추세를 만드는 그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일 처음에 시도할 수 있는 게 2780 지수 부근을 막고 보합 여부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얘네들이 가기 전에 눌린다면 2753 지수의 지지력에서 매수 단타는 충분히 보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에서 매도를 친 다음에 제가 한 거죠. 매도 친 다음에 매수를 먹고 나서 추가적인 그림을 지금 돌파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인정하고 싸울 수는 있으나 바로 쫓아가는 부담되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올라온 올라온 지수들을 되돌림 보는 것부터 시작하시라는 관점에서 기다렸다 매도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매도 한 파동이 끝나서 그 다음에 다시 보합되는 그림들이다. 그리고 무너진 자리가 2780 지수, 그 다음에 나스닥은 7120 지수 윗구간이기 때문에 그 구간들 저항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보합 매매 대응하시라. 그래서 매수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매수로 쫓아간 것보다는 얘네들이 눌린 구간을 확인하시면서 매도 단타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스닥은 뭐 반복이지만 좋은 자리 왔지만 S&P가 아직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S&P 좀 보면서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S&P 같은 경우는 한 5분 봉에서 추세를 무너뜨리는 애들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 나스닥하고 같이 공략을 들어가시는 게 좀 더 좋다. 그래서 S&P가 좀 더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더 기다렸다 매도를 치는 걸 좀 선호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은 저도 기다리고 있고요. 전반적인 이번 주는 이 정도 라인의 보합 구간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장 지수에 대해서는 다운 의견 주셨는데 더욱더 정확하게는 일단 보합에 대한 혼조세를 말씀해 주셨어요. S&P와 나스닥 좀 구체적으로 전달해 드렸는데 나스닥 기준으로는 일단 현재 부근에서 조금 더 올라갔을 때 7,120 라인의 저항을 좀 확인하고 매도적인 측면을 좀 이어가보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수 선물은 일단 뭐 보합권 움직임을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뭐 매수로 쫓아가기는 조금 늦은 상황이고 가격대가 저항권대 더욱더 조금 더 올라왔을 때 그때 매도적인 측면 바라보셔라라는 전략 세워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뭐 본장 개장 이후에 지금 거의 1시간이 다 된 상황이에요. 일단 본장에서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다우지수 홀로 지금 하락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면은 지금도 여전히 다우지수 홀로 0.05%의 보합, 약보합권이고 S&P 500은 0.77%의 강보합, 그리고 나스닥은 1.12%의 상승세로 지수 선물과 좀 마찬가지로 모두 상승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5거래일 연속 뭐 해외 증시, 뉴욕 증시와 마찬가지로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된 상황 속에서 지금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는 276.15로 0.33%의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코스피가 가까스로 상승 쪽으로 거의 보합이라고 봐야 되겠죠. 보합 쪽에서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 오늘 선물 같은 경우 국내 선물은 275.25에 좀 마무리가 됐고요. 야간 선물 같은 경우 현재 276.20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스터님, 지금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내일장 어떻게 좀 예측하실까요? 네, 국내 선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여기서 종가에 누가 잡으셨다 저번 주에 한번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우리가 하방으로 294지수를 찍지 못하고 무너진다. 그런데 280 지수를 확인하러 가는데 281.50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날이 5일 넘어간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281.50을 안착을 못해서 이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자리는 제가 사인 드리지 않는다. 얘 매수는 270대까지 빠졌을 때 그 자리 저희 방에서는 드릴 거다.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가 272 지수까지 오면 좀 매수를 잡는 게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선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구간들 그때 뭐 2배수 이야기까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얘네들 2배수 정도 빠진 이후에 제가 매수를 드리고 얘네들은 280 지지력을 확인하러 가는 그림인데 내가 280에서는 사인 안 드린다. 그래서 281.50이 무너지면 매도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체크했었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우선은 지금 반등을 주고는 있죠. 근데 방금 해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수들이 추가적인 매수가 없다면 얘네들은 당연히 다시 되돌림을 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눈치 채신 것처럼 저희는 눌림이 오는 걸 기다리겠죠. 그래서 제가 오전 중에 요즘 매매를 안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롱포만 잡아서 디테일한 그림 때문에 얘네들 반등을 좀 놓친 거 있는데 우선은 똑같습니다. 얘네들은 다시 저가 확인하러 내려와서 신저가를 낮춘 애들 지지력 반등을 잡을 생각이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갭 보정하는 구간 한마디로 지금 276.20이면 이 정도 라인들이죠. 여기 무너졌던 라인들. 지금 그렇다면 우선은 저는 얘네들이 가다가 약간 눌리는 걸 기다릴 생각이고요. 놓치더라도 우선 기다려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좀 아래 구간들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얘네들 매수를 못 잡은 건데 우선은 혼조세라고 보시는 게 좋고요. 얘네들 반등 여력이 지금 보면 274 그다음에 275가 정고점이었는데 전반적으로 얘네들 혼조세 구간이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276, 277을 건드릴 때 야장에서는 쫓아가지 않는 전략을 세우겠죠. 왜? 위험하니까. 이게 혼조세 안에서 이 구간에서 들게 된다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10월 15일 날 저가 지지력에서 그다음에 11월 달 12월 달 돌파한 이 구간들 있죠. 가장 강한 매물대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매물대 지지력 근방에 왔을 때 우리는 매수 대입을 한다. 그래서 윗구간에서 눌리는 걸 280 지수 확인한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280에서 매수를 잡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271 부근 오면
드린다 말씀드렸는데 우선은 매수 반등이 중간중간에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서 272 지수 아래부터 저희는 롱포 대비를 한번 해볼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 주고 있는 애들 신규로 쫓아가는 건 별로 그렇게 좋은 그림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가로저항점 혼조세일 때 그다음에 매물대가 있는 구간 중심 자리가 거의 276, 277 지수이기 때문에 얘네들 간다 해서 쫓아가지 마시고 좀 더 무포자분들은 한번 눌리는 구간들 기다리셨다가 매수 대응하신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 선물까지 저희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인 오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일 같은 경우엔 지난주 금요일장까지 하방 쪽으로 흘러갔었던 상황 속에서 가까스로 종가가 56.04까지 끌어올렸었던 상황입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 56달러 지지가 되면서 초반과 중반까지는 좀 지지가 되는데 지금은 중반대 라인이 또 깨진 상황이에요. 56.46달러 선으로 0.75%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구체적인 전략도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오일은 관망에 대한 의견 주셨어요. 네. 자, 우선 네. 또 차트 보고 설명드릴게요. 네. 자, 저번 주 월요일 날 제가 4일 날 저녁이니까 5일 날 이날 때죠. 그래서 우선 차트가 나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 57달러를 맞고 저희가 이때 제가 매도를 치라고 그랬죠. 저희가 다 빼먹고 그다음에 얘네들 매도 전략 세워놨으니까 의심 갖지 말고 매도 친다. 자, 그래서 우리가 53달러까지 가능성을 연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55.50을 1차 목표로 잡았죠. 왜? 53달러는 못 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요일까지 지속적으로 빼먹고 올라온 놈들 57달러 맞고 매도를 쳤었습니다. 마지막에도 얘네들 8호 매도를 쳤는데 한 20개 정도가 더 와서 그냥 얘네들 홀딩한다. 그래서 얘네들 봤었고요. 다시 올라온 놈들 다시 재매도로 봤었습니다. 단 목요일부터 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얘네들은 이렇게 가면 한 번에 움직일 수 없는 그림들이다. 그래서 한 번 익절하면 재차 재매도를 금한다. 금요일부터. 그래서 금요일 날 얘네들 주력은 56.40을 맞고 재매도를 본다. 그래서 얘네들 우리가 매도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슈들이 불거졌죠. 감산 이슈에 대한 내용들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250개가 밀린 이후에 150개 반등에 오늘 오전에 50개 추가 반등이 있었죠. 자, 아래쪽에서 200개가 올라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보시는 채널 구조의 채널 그림을 그대로 연출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얘네들 아침에 오면 얘네들 매도를 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기 전에 55달러에서 매도를 한번 쳤죠. 그 다음에 힘이 약해져서 그냥 청산 다 들어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50을 위로 치면 윗자리들 90자리를 치러 온다. 그리고 제가 여기 방송 오기 전에 막 출발할 때 57달러 넘어가지 못하는 보합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예상대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와서 얘네들 보합 박스를 처음부터 할 때 그어놓은 것처럼 56.50대부터 57달러 보합 가능성 가장 높습니다. 굳이 치겠다면 얘네들 57달러 넘어가지 않은 애들로 단타를 시작할 수 있으나 이제 많이 빼먹었고요. 모든 변곡들 다 먹었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오늘 57.10대부터 20대 안착하느냐 마느냐의 싸움을 걸고 있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기다리셨다가 57달러 안착하는 그림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보셔야 되는 거고요. 한마디로 이슈가 전반적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감산 이슈에 대한 내용들이 불거졌기 때문에 얘네들은 추가 매도보다는 목요일부터 저희가 말씀드렸죠. 53달러 포기하고 얘네들은 위아래로 출렁거리는 그림들 나올 거기 때문에 대의 관점에서만 본다. 그래서 이 앞전에는 계속적으로 55.50, 그 다음에 55.10을 깨는 애들 매도를 일주일 내내 쳤었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부터는 매도 막바지에 그 다음에 오늘은 매수 인정이나 57달러를 바로 넘어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오전 중에 매도 한번, 그 다음에 오후에 매도 한번, 그 다음에 보합 본다. 그래서 관점으로 이 구간들 보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움직임들 보시고 57.20 안착이냐
여전히 계속 부합을 뛸 거냐 그걸 좀 보시는 게 낫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굳이 여러분들이 손대시겠다면 57달러 안착하기 전에는 단타 매도만 볼 수 있다. 하지만 제 관점은 이제는 벗어나는 꼴을 보고 이 이슈 때문에 이 구간들을 안착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야지 지속적으로 이 구간들 계속 부합 뛰는 애들 위에 오차 아래 오차 혼조세죠. 그렇기 때문에 56달러를 기준으로 앞으로 이번 주도 계속적으로 혼조세를 뛸 수 있으나 어제 반등이 셌고 그다음에 미국장에서 올린 거기 때문에 오늘 자리들 지지하고 올라가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추가적인 추세를 나는지 좀 기다렸다 배팅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유익할 거다. 그래서 지금은 좀 관망을 하시고 나서 오늘이나 내일 이후에 추세가 난다면 추세 추종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도 힘을 내지 못하고 이 구간 부합을 뛴다면 그때는 20팅 내외의 손절을 잡고 데일리 단타 매매를 하시는 게 유익하다. 그런 관점에서 우선은 관망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건망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단 가격대 라인은 56달러대 좀 기준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방 쪽과 그리고 상방 쪽에 대한 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 시각 11시 36분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 개장한 지 이제 뭐 1시간이 훌쩍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시세 다시 한번 좀 점검하고 여러분께서 접수해 주신 상담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들려오는 소식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상승 혼조세로 좀 출발이 됐었던 S&P 500 지수는요, 현재 같은 구간 강보합입니다. 2764.50포인트로 0.57%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 1%가 넘어가네요. 7103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1.02%의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방금 전에 외신 쪽에서도 이 달러가 지금 좀 소폭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유로FX 오랜만에 지난주 금요일장과 현재 부근에서도 소폭 올라가고 있습니다. 1.12510달러 선으로 0.11%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추가 상승 못하고 1292달러 선에서 계속적으로 조정받고 있습니다. 0.44%의 하락세로 1292.92달러 선으로 0.43%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일 같은 경우엔 다시 또 힘을 내면서 56.60%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네, 지금 뭐 개장한 지 1시간 정도 지난 상황 속에서 추가적으로 외신 쪽에서는 어떤 소식 나오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전유진 캐스터 들어볼까요? 네, 외신 소식입니다. 지금 들어온 속보인데요. 네, 15분 전에 업데이트가 된 기사입니다. 네, 지금 다우존스의 지수가 상승세로 이제 바뀌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보잉사가 조금 하락을 하면서 조금 하락세를 보였지만 애플이 이제 견인을 하면서 다시 상승세로 이제 올라갔다라는 기사입니다. 네, 이렇게 보면요. 보잉사가 이제 6개월 안에 두 번의 이제 추락 사고가 나면서 9%가 하락을 했는데요. 하지만 애플의 주식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가요. 이제 중립에서 매수로 바꾸면서 2.5%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주식이 S&P 500과 좀 나스닥도 좀 끌어올린 것 같은데요. 견인을 한 것 같은데요. 네, S&P 500도 0.8% 이제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1.1% 상승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나머지 소식은 아까 외신에서 전해드린 내용과 이제 중복이 되니까요. 또 소식 들어오는 대로 바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보잉 쪽에서는 뭐 최근에 있었던 또 다른 사건 소식이었죠. 에티오피아에 대한 비행 추락 소식이 있었는데 이 또한 보잉사 쪽에 항공기로 계속적으로는 좀 악재가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잉 지금 현재 주가 보니까 마이너스 8.48% 하락하면서 386.69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부근 2.71% 상승한 177.5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면서 나스닥 지수 상승 견인을 하고 있는 상황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또 개장 이후 소식까지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앞서서 지수와 올해 대한 전략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질문들 좀 접수된 질문들 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최근에 달러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지난주 좀 고공행진을 이어가다가 주 후반 정도에 이제 살짝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유로에 대한 부분을 지난주 ECB에 대한 내용을 기억하실 것 같아요. 일단 이번 연도 말까지 기존의 현재 기준금리를 좀 계속적으로 동결을 하고 그리고 올해 9월부터 일단 TLTRO에 대한 부분은 가동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 워낙 유로존 쪽의 경기에 대해서 좀 부진을 설명을 한 만큼 유로 언제 올라갈는지 그 부분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장 소폭 좀 올라가고 있는데 유로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을 또 마스터님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지금 유로 올해 들어서 정말 부진한데 현재 구간 1.12 중반대도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선은 달러가 지금 97 지수를 건드리면서 굉장히 힘이 좋은 상태라서 보면 저희가 유로를 저번 주부터 안 건드리고 골드 되돌림을 보고 있어요. 눌림 매수는. 그러니까 유로하고 골드가 하방 경직인데 매도로 쭉 빼는 타이밍은 잡기가 어려운 것 같고 그다음에 힘들은 약하고 그래서 이제 신저가를 낮춘 애들만 되돌림을 보고 있거든요. 짧게 전반적으로 보자면 얘네들 기조는 우선은 2019년부터 얘네들 추세 상단부를 일봉상에서 계속 막아내고 있죠. 그다음에 하방 경직인 채널 구조로 여실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반등을 노려서 하방 쪽에서 이렇게 반등 노리면 이제 걔네들을 먹을 수 있는 구조죠. 전반적으로. 그래서 아직은 혼조세 하방 경직이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달러가 아직 주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유리하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오늘 그림은 약간 되돌림을 봐도 되는 그림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되돌림을 주고는 있죠. 근데 저희가 유로를 쉽게 지금 저번 주부터 안 건드리고 있는 이유는 힘들이 없습니다. 얘네들이 매도를 추가적으로 길게 치겠다 그러면 매도를 치겠는데 힘들이 없고 그다음에 매수는 신저가에서 계속 돌리는 그림이라서 지금 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며칠 동안 지금 계속 혼주세잖아요. 그래서 혼주세를 인정하고 보시는 게 낫고 얘네들은 신저가 눌림에서의 반등을 노리는 게 낫다고 보고 있고요. 명확한 건 그겁니다. 일봉상에서 채널 하단부고 하단부에서 매수를 돌리는 애들은 괜찮으나 얘네들이 이미 중간 라인들 근처를 온 애들은 쫓아가기 부담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부담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아래 구간에서 지킨 애들 배팅을 해서 걔네들 수익이 났을 때 그걸 끌고 가는 형태고 얘도 똑같습니다. 얘를 수익 낸 이후에 다시 눌림목을 기다려서 하방 추세를 바로 내리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일봉상에서. 그래서 얘네들 채널을 1년 동안 지금 올해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유지한 상태로 인정을 해주고 싸우고요. 그 다음에 일봉상에서 이런 구조의 그림은 충분히 데일리 관점에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게 싸워주기 때문에 이런 추세 근처에서만 시작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위 구간들 잘 지키지 못하고 항상 저가 채널이 열린 상태에서는 누르기 때문에 그리고 일봉이 제일 처음에 티 크죠. 그 다음에 혼조세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는. 그래서 똑같은 고민을 하는 거죠. 저가 눌림에서는 되돌림 보는데 얘네들을 추가적으로 끌고 가기는 어렵고 그 다음에 하방에서 하방을 낮추는 애들은 하방 경직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도가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우선은 유로는 굉장히 혼조세가 강하다고 여기고요. 굳이 손을 대겠다 그러면 눌림에서 매수를 대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구조는 그렇죠.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얘네들 아래 지지라인들 아무리 빨라도 지지라인들까지 다시 오는 구조를 기다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지지라인들 보겠다 그러면 여기 꼬리로 말려있다 그러죠. 말려있는 구간들. 한마디로 얘네들을 돌파한 이후부터는 싸우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또 돌파한 이후에 지지력에서 싸우기 시작하죠. 그리고 고점을 높이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고점 쫓아가긴 부담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좀 성급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얘네들 1.12 550을 맞고 매도를 치시던지 아니면 아래 구간 기다려서 단타 매수 그 다음에 하방 경직에 작은 단타 구간만 설정해서 싸우셔야 되겠죠. 그래서 굳이 저번 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고 혼조세 뛸 때 그 다음에 한파동을 정확하게 목표가를 설정 못할 때는 여러분들이 좀 참으시라. 그러니까 제가 리딩할 때 항상 그렇습니다. 저희 진입, 손절, 그 다음에 정확하게 목표가 드립니다. 목표가 내에서 두세 틱 이내 수익이 나더라도 걔네들 찍지 못하면 우린 틀렸다고 봅니다. 손실이 났다고 본다고요.
그만큼 목표하고 진입, 손절 라인이 명확하게 나와야지 걔네들은 좋은 그림이고요. 여러분들이 목표를 설정을 못한다. 뭐 단순하게 저항만 보고 설정한다. 그렇게 해서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싸우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보합 기조들이 옮겨가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채널이겠죠. 그렇다면 그래서 채널을 인정하고 걔네들 하방이나 상방을 제약을 두고 여러분들이 단타를 시작하시든지 그렇지 않다면 우선 좀 관망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고점을 높인 다음에 못 높였다면 고점 근처에서 쫓아간 거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고, 그다음에 지지라인에서 혼조세 뛰는 애들 한파동 길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좀 고생하고 버리지 못하고 수익 나도 기대치 때문에 끌고 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끌고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아직은 혼조세에서 기다리고 계셨다가 얘네들이 어느 날 급락을 한번 주기 시작을 해서 저가 지지력을 받아낸다. 그렇다면 우선 일봉상에서도 채널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빠질 때 저가를 깰 생각이 없다 그러면 얘네 또 받쳐낼 거고요. 특히 달러 인덱스는 저번에 작년에 말씀드렸죠. 95달러 이상 칠 거다. 그래서 100달러를 계속 넘어가 보려고 노력할 건데 100달러 안착은 어렵다. 지금 95달러 친 이후에 6개월 이상 지났습니다. 97달러 부근에 있죠. 95달러부터 100달러 사이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들이 혼조세고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혼조세기 때문에 얘네들도 하방 경직의 그림만 만들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어차피 매도 못 쫓아갑니다, 여러분들. 신저가에서 되돌림 구조를 보는 거지 추가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100달러를 안착해서 갈 수 있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네들 매도를 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럴 용자들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 정도 실력 되면 저희처럼 얘네들 추세 매도로 1.2200대까지 끌고 왔겠죠. 유로 달러도 저희가 고점에서 얘네들 매도를 롱포로 끌고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목표가 1.2200대입니다. 이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하방 경직에 저가에서 되돌림 보는 구간이지 쫓아가는 구간들이 아니기 때문에 유리한 자리 기다렸다가 매수 반등세를 노리시고 그다음에 좀 대응이 어렵다 하신 분들은 오히려 단가를 맞추는 분할 싸움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조세일 때는 좀 혼조세 놔두시고요. 전저가 근처에서 쫓아가지 마시고 좀 더 눌렸을 때 아래 구간 지지력에서 단타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 끌고 가는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더 유익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유로까지 다양한 전략들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자, 손재 마스터님 오늘장 어떠셨을까요? 네, 뭐 오늘 좀 혼조세라서 별로 재미없을 거라고 봤었는데 뭐 여튼 저희가 하루에 뭐 가장 초보분들도 50만 원 내외에서 항상 수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딩하기 오기 전에 한 1시간 반 정도 리딩했었는데 한 40틱 빼먹으려고 엄청 고생했거든요. 그만큼 요즘 혼조세장이 진합니다. 그리고 확신보다는 대응 영역에 놓인 장들이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대응, 내가 어디에서 대응할 수 있는지 그 구간들을 설정하셔서 그게 정답이 있다면 그건 배팅할 수 있는 장이고요. 그다음에 어디서 버릴지 어디서 차익해야 될지는 모르겠다. 그러면 그때는 좀 더 유리한 자리를 기다렸다 매매하시면 여러분들한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말씀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많은 말씀 해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전신 캐스터가 준비한 또 소식 마지막으로 들어볼까요? 네, 내일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또 이제 2월 전미 자영업 연맹 소기업 낙관지수도 발표가 되는데요. 네, 이번 주에 좀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또 이제 증시가 조금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투자 판단에 필요한 그런 소식들 또 전해드릴 테니까요. 내일 더 자세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